방정식 할 차례야? 부등식도 남았어. 방구등식 남은 거지? 일단은 설명을 좀 해야겠다. 순서를 일단 봐야 돼요. 봅시다. 오씨. 자. 일단은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크게 두 개거든요. 일단 단독으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해요. 여기도 어려운 게 나올 때가 맨날 없어서 좀 그런데 여기도 결국엔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한 개념으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뭔가 다양한 게 여러 개 섞여 갖고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서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래. 여기서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냥 풀이에 관련한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네, 그냥 풀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내 수업 때 뭐 이렇게 했던 얘기 있잖아. 원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원래 방정식과 치환한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관한 얘기. 얘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종종 보이던 것들인데 네. 일단 요즘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막 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풀이를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풀이. 자, 풀이에서 자 지수 방정식이 됐건 로그 방정식이 됐건 자 제일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자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냐면 좌우변의 항을 하나씩 갖다 놓고요. 뭘 통일시켜야 될까? 밑을 통일시켜야 돼요. 됐죠? 자, 다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요. 좌우변에 각각 항이 한 개씩 있는 상태에서 자, 뭘 통일하냐면 밑을 통일합니다. 자, 이게 되는가 보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죠. 풀이에서요. 자, 이게 되면은요. 자, 그리고 일단 하나 더 참고 삼아 주의해줘야 되는 부분은요. 로그 방정식의 경우 내가 뭐부터 꼭 하라고 그랬어? 밑변. 아니, 진수 조건. 또는 아주 가끔 밑 조건 쓰고 시작해야 돼.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시마다 진짜 많이 틀리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밑 조건 혹은 진수 조건 쓰고 시작하시는 게 늘 좋다는 거. 됐어. 여기서 꼭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자, 그럼 이때요. 자, 풀이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의 fx승은 A의 gx승. 이렇게 밑이 통일이 되든가 또는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밑 조건을 쓰고 시작하고요. 밑 진수 조건을 썼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경우는 fx랑 gx가 양수라는 건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 일단 썼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돼. 자 이렇게 생긴 지수 방정식이 생기면 그냥 뭐만 하면 그만이야. fx랑 gx랑 같다만 하면 왜 이게 가능해요? 왜 fx랑 gx랑 같으면 두 값이 같아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지수함수는요. 혹은 로그 함수는요.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는요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요. 다시요. 여기는 요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요.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해 불가능해? 네,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걔가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가능해. 무슨 소리냐면 자 지수함수만 갖고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고요. 됐어. 이게 참이란 얘기잖아요. 지수함수에 대해서는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은요.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대우 명제가 되겠죠? 네 지수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둘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풀이가 유일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가 하나로, 그러니까 해가 딱 얘만 풀면 해가 구해진다 의미가 얘죠. 그냥 됐어. 다시.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요. 밑을 통일합니다. 통일이 되는지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풀이에서 일단 다시 제일 첫 번째는 요 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뭐 해서 풀어야 되는 꼴들이 있었어요?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꼴들이 있었었죠. 자, 이건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이제 많이 본 것들이니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자,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봤어야 됐었죠. 자, 밑과 지수에 다 변수가 있는 꼴에 지수 말을 못하니?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 뭐에서 푸는 거였죠? 변수의 변수 제곱 꼴 방정식은 이거 우리 미적분에서도 보잖아. 그치? 네,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죠. 정도 나는 거고요. 그리고 치환했을 때도 치환한 문자의 범위에 대한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냥 수원에서 내신에서 했던 것들이랑 거진 차이 없는 내신에서도 여기 나올 만한 문제점 거의 다 다뤄줬고 그냥 걔를 하나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원래 방정식과 치환한 방정식 사이의 관계인데 원래 방정식과 치환한 방정식 사이의 관계인데 자, 그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본은 이거야. 원래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지? 다시요. 기본은 이 생각이에요. 처음에 나한테 주어지는 원래의 방정식이 있을 거야. 자, 원래 방정식의 그 근의 조건을요. 누구에 관한 조건으로 바꿔서 해석하냐면 치환한 방정식의 근의 조건으로 바꿔서 해석하시고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치환한 방정식에서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자, 제일 기본이 되는 상황은요. 치환한 시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됐니? 다시요. 해석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라고? 치환한 시기 기준이 돼. 자, 치환한 시기 기준이 돼서 개로 따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좀 단순하게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 네,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 4의 x승 더하기 a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일단 됐니? 내가 얘를 풀려고 얘 갖고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근에 대한 조건이 막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실제로 푼다고 치면은요. 우리가 뭐부터 해요?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얘를 치환을 하면요. 방정식이요.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는 0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죠. 그럼 다시 보자. 여기서 내가 해를요. 알파랑 베타를 구해 안 구해? 알파랑 베타가 구해진다고 쳐봐. 그럼 다시 생각해봐. 봐야 돼. 자, 내가 여기서 구한 알파랑 베타 이 방정식의 해요? 아니에요. 이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t에다 알파랑 베타를 뭐 해서?
넣어서 맞아? 이게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돼요. 바꿔 말하면 자 다시 들어봐. 바꿔 말하면 이거야. 알파랑 베타가 여기 들어가서요. y는 2의 x승가, y는 그 알파 혹은 베타의 교점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방정식의 해라는 건 얘는 자 봐봐. 이제 여기 있는 이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원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니? 그럼 봐봐. 여기서 구한 알파랑 베타가 음수야. 교점이 생겨? 안 생기니까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 양수야. 실근이 무조건 몇 개 생겨? 하나씩 생기잖아.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그냥 조금 복잡한 거 하나만 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랬다고 쳐보자. 이방정식의 두 실근이요. 다 그냥 이랬다고 칠게. 그냥 너무 자세히 하면 이거 밑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히만. 자, 이방정식의 두 근이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래요. 됐어요? 그럼 이게요. 치환한 방정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얘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는요. 맞아? 여기서 구한 알파랑 베타 요 자리에 들어가서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됐어요? 양수인 데서 교점이 하나, 음수인 데서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한 근은 1보다 뭐 해야 되고? 크고 다른 한 근은 0과 몇 사이여야 돼? 1 사이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한 근은요 0과 1 사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 근은 1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다시 커야지 양수에서 교점이 생기고 0과 1 사이를 지나가야지 음수에서 교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제 좀 이따 저기서 기출문제 중에 하나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따 하나 더 그려주긴 할 텐데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긴 한데 안 나올 거다 아마. 됐어요. 10년도 훌쩍 넘었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뭔가 어렵게 내는 게 요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좀 문제 내는 결이 바뀌긴 했는데 좀 여튼 그때 그 시절 스타일로는 절대 안 나올 거라. 네. 그쵸. 되게 요즘이 오히려 더 기초적인 걸 묻거든. 그러니까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냥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게 끝이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여기는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자, 10분 드릴게요. 한 번만 풀어보시겠습니다.